창원시의회 정문 앞 보행 신호등입니다. 녹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자녀 횡단 가능 시간이 표시되고 적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자녀 대기 시간이 표시됩니다. 자녀 시간을 표시해주는 장치를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라고 부르고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전 출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빨간불 신호 종료 6초 이하가 되면 시간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창원시에도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를 도입하되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미취학 아동이나 어린 학생의 경우 활동이 예측이 어렵고 인지력이 낮아 교통사고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마산의 롯데백화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6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떠나게 되면서 인구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큰 기업이 있으며 상권을 침해하고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생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찾아오는 기업을 어떻게 대우하였습니까? 우리에게 가져올 긍정적인 부분을 제쳐두고 민원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만 더 키워서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해양신도시가 4차 공모에서 낙찰이 마무리되었더라면 지금의 마산은 어땠을까요? 만약 스타필드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면 어땠을까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때 기업과 함께 인구도 늘어나면서 상권의 활성화도 함께 찾아오는 생기 넘치는 창원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 컴팩트 도시 창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유통하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통신비 절감,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자체 자가통신망 활용을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시민에게 통신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사물 인터넷망을 통해 도시 문제 해결과 스마트 산단 완성을 위해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구역을 확대해 나갈 때는 점 중심이 아닌 구역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공모 사업을 잘 이용해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을 보면 생활체육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해 도시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주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체육 문화 조성을 위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요청했었습니다. 창원시도 약속했지만 5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으며 진척 없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대규모 체육시설 조성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창원시는 수요조사를 통해 그린생활행 국민센터를 활용한 도심으로 떠나가는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탄소 디지털 산업 전환은 불가피함을 넘어 우리 경제 성장과 안정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산업과 신기술을 활용한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산업의 정체에 따른 대량 실업과 전통 산업의 축소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기업 전환, 노동 전환 등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구조 전환에 의하여 고용 조정이 우려되는 산업 등의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원해양공사가 이전한 후 2019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합개발을 요청하였으나 토지 매입 비용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사업성 결여, 추진 불가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0년 창원 명곡동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하였지만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이 모색되지 않았고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국방부에서 제시한 일반 매각 방식은 올바른 처리 방안이 아닙니다. 해양공사 틀을 1956년에 다 들일 때는 녹지 지역이었습니다. 매각을 하더라도 원래 용도였던 녹지 지역으로 환원하여 매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그동안 명곡 지역 주민이 겪었던 피해와 희생에 공감하고 해양공사 트가 창원시에 환원되도록 국방부의 의지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는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만성화되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동읍 대산 북면은 대표적인 농촌 지역으로 양질의 농촌 체험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컨텐츠 활성화만으로는 농촌 소멸의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며 인구 정책이 함께 수반돼야 합니다. 거창군에서도 다양한 인구 정책 추진 확대로 출산율이 증가했고 지역 소멸 극복 대책 사례로 선정해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농업의 발전만을 위한 기술 개발은 미래가 없습니다. 개발된 기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산업단지의 낮은 청년 근로자 비율은 제조업 생태계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창원 국가 산단의 고령화와 활력 저하가 진행될 경우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년의 선호를 고려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산업단지 공단과 연계하여 창업 복합문화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센터가 산단 끝자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주거 환경 확충이 필요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워라밸을 높인 것입니다. 끝으로 즐길거리의 확충입니다. 복합문화공간과 쇼핑센터 등의 중심 상업지역과 연계한다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 주거시설과도 연계한다면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환경 조성도 가능할 것입니다. 창원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백지와 다해용기 공공세척장 운영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입장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창원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유 중단이 되었어요. 건립사 백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합적인 정책 판단으로 시설 건립을 포기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건립 공사를 중단했단 말이에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어요? 현재 5억 정도. 왜 미흡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예산 5억을 낭비합니까? 시에서 건립 중단을 했던 핵심적 이유 중에 하나가 급식 업체들의 반발, 피해를 우려했단 말이에요. 창원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급식 비리 어떤 유행들이 있어요? 부실한 식재료 사용과 위생 관리의 미흡 등을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급식 업체의 그 비리, 학교에 안전한 식자재를 납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비리가 그대로 산연하게 된다,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창원시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대부분에는 상계를 일반 경쟁 입찰이겠죠.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서 민간 업체들이 하게 될 경우에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책 세워야 됩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자를 갖고 있는데 핵심은 무자격자다. 창원시 지역자활센터가 지방보조 사업자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을 포기하고 사기업의 이익을 쫓아서야 되겠습니까? 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행정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공익을 추구하면서 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죠. 맞습니다. 북면 다해용기 세척장 보조사를 관련 문제와 창원 지역 전체 지역자활센터에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의 이후에 일부 행정 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림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좀 방향성 말씀해 주십시오. 북면 다해용기 세척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공세척장이라는 용어를 잘못된 표현을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사업에 대해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85억이고 운영비, 자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10여억 원 포함되어 연간 100억 원이 투입되는 큰 사업입니다. 85명이나 운영하면서 연간 20억 이상 인건비를 쓰는 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정산을 했던가요? 검토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400명에 되는 수급자를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4개 자활센터에 있는 자활센터 일하시는 분들, 자활 근로하시는 분들 다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문제 있는지 아니면 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약간 인건비 등 지원 인원에 대한 관리 문제 그리고 자활기금 등 계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전반적인 개선 계획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도금 보조금 지출은 시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 특혜 의혹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금 관련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다 보면 시민들의 감시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원시 보조사업비 집행관리 등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또한 자전 담당자의 변경으로 성과 창출이 어려운 부서 행정에 대해서도 점검을 통한 대안책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 재정 지원 사업 지방 투자 촉진 보조 사업에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타트 기업이 14억의 한수는 사실 폐업의 수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의 조건을 네네. 이행하지 못하면은 한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을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합니다. 보조금 주면서 던져주시 줍니다. 바뀐 규정 제대 전달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서 어떤 기업에는 1년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아무도 연장할 생각도 챙겨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전 변경이 있다 보니 인수인계가 안 됩니다. 예, 업무에 대해서 기업에도 대안책도 마련해주고 성에서 나갈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시라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창원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채용 절차에 대한 에피소드는 좀 보고받았습니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이 앞으로 더 발전적이고 확장성 있는 이제 사업으로 기업 지원 및 창원 산업을 진흥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방 소멸, 인재 유출, 출산율 저하 많은 숙제들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서류에서 실망을 했습니다. 인사 검증을 하는데 서류를 줄 수 없다. 그 다음에 올 때마다 다르다. 그다음 일부씩 주고 와서 기다렸다가 서류를 받아가고 그 서류를 다 볼 때까지 앉아서 기다렸다 서류를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이나 연구원 공단들은 창원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재단이 운영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의합니다. 행정이 직접 운영할 때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된다고 느끼고 보고 계십니까?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은 가구 5년간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적정 수준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진 최소 연수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섭게 승진 인사를 함으로써 고위직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결여되고 조직원들의 불만을 야기시키는 인사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독제를 도입하고 이용자 수를 늘리며 공연 일정과 내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연간 공연 일정이 모두 사전에 공개되어야 하고 티켓 매도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관객 수를 바탕으로 공연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음은 레포트파크 입니다. 획기적인 경영 개선이나 적자의 수익 구조를 바꾸는 사람은 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부터 경영 수지가 더 악화되었을 때의 비상 경영 체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민주주의 전당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강의실도 대여 기능을 없애야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무분별한 시설 대관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이름으로 지어져야겠고 특히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시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전시가 꼭 아니더라도 발길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 탄생을 기대합니다. 녹물 보고 받으셨습니까? 8월 초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나하나 닦겠다고 하시던데 잘 닦아지던가요? 제거 가능하고요. 한국재료연구원에 실효검사까지 넣어봤습니다. 동의 맞습니다. 빗물, 높은 습도로 인해서 녹물이 배어 나왔다고 표현했습니다. 아연 각관이 절단하는 과정에 전처리를 아연 도금을 안 하고 일반 도금을 해서 녹이 묻어 나온 거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런 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절단하지 않고 다 절단되어 있는 제품을 받아왔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규격에 맞게 절단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시공을 하도록 일부 부분에서 절단이 된 것 같습니다. 닦아서 없어지는 녹 아니거든요.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녹 쓴다는 걸 발견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건물은 앞으로 50년, 길게는 100년 이상 민주주의를 기억할 수 있게 해줄 랜드마크입니다. 또한 부안의 청자박물관처럼 웅장한 자태로 유지될 수 있게 지금이라도 제대로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폐기물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실태를 점검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다해용기 공공 세척장 사업의 장기 포류 원인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생활 폐기물 위탁 업체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인건비는 노임에서 낙찰률을 뽑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가업 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직접 노무비를 착복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민원이 발생이 된다면 관련 규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차 부당 청구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를 기존 입사자로 둔갑시키거나 연차 개수를 부풀려서 청구한다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관리자의 연차를 부당 청구한다는 것이죠. 전수조사를 해봐야 할 텐데 전수조사 해본 적은 없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다해용기 공공세척상 구축 사업은 22년 12월 28일 착공해서 23년 5월 18일 완공되었습니다. 감사관은 수차례에 걸친 일상감사를 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정상 지급했고 보조금으로 사업이 집행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자격이 되지 않으니까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책임 회피 행정이자 감사관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공세척장 구축 사업이 준공 이후에 1년 넘게 포류 중입니다. 장례식장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공공세척장 사업이 조기에 정상화하는 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요. 공개 경쟁 입찰을 해서 업체를 지금 선정해서 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사업은 3년 동안 시범 운영한 후에 정식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1차에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세부적인 전략을 좀 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창원 새내기 지원금 지원 사업이 최초로 시행돼서 지난 6월 첫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여론을 들어보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예, 인재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부수적인 목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가칭 민주주의 전당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공간이라기보다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에요. 많은 시민들이 다니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항상 좀 시민 친화적으로 좀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심의 랜드마크와도 같았던 롯데백화점 건물이 장기간 방치된다면 도시 미관은 향후 건물 활용 시 유지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창원교육지원청, 교사연수원, 디지털 미래교육센터 등의 활용 여부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으로 인해 유후 공간이 된 건물을 교육발전 특구 지정과 연계해 원도심의 성장 동력을 도모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복합시설도 좋지만 백화점 건물을 교육발전 특구 사업과 결합하여 재활용된다면 새로운 발전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2부시장 행보와 실적을 살펴보고 연임 이유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방산 원자력 산업에 대한 창원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가짜뉴스가 많다고 했는데 어떤 가짜뉴스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제2부 산하에 전체 출장이 20건입니다. 그중에 이 기사가 나오기까지 제가 3건의 출장을 갔습니다. 해외 출장하면서 사용한 혈세가 몇 배 지금 달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그리고 제55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 생각합니다.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거라고 하는데 징계 처분을 해야 될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산 관련돼 가지고 자문 역할하는 방위항공산업발전위원회 있습니다. 처음에 구성됐을 때는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던 것 같은데 2022년 6월 이후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어요. 원자력 관련해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산과 관련돼 가지고 위원회를 다시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시 소재 방산업체와 원자력 산업 관련돼 가지고 신규 채용 인원이라든가 청년 고용 현황이라든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원전 방산 분야만 별도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수출액 부분 보면은 창원 소재 방산 대기업은 2021년 이후로 2배 넘게 올라가게 되는데 중소기업은 대기업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가 제대로 안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고용 창출도 많이 없고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천마을 진출입로 개설에 어떤 악영향이 닥칠까봐 전전긍긍하시는 맹천마을 주민들의 안쓰러움에 제 마음까지 편치 않습니다. 첫째,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기타 설득 자료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과 둘째, 냉천마을 주민들이 간선도로에 진출입하는 것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맞다. 셋째, 안전 문제에 대해 좀 더 검토해 보겠다. 넷째, 자은 3지구 아파트 주민과 냉천마을 사이의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1일에 진해구청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최 하루 전날 저녁 무렵에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 혹시 취소된 사유를 아십니까? 당시에는 합의가 아니고 그 중재안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겁니다. 도로개설 반대 민원인들의 요구와 주장을 살펴보고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제공을 해주면은 도로 개설에 합의를 해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반대 민원인은 냉천마을 진출입로가 생기면 차량이 분산되어 상가를 찾는 고객이 줄어든다고 애초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 민원인은 단독 택지 구역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없애고 실익도 없는 도로 개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 쪽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패닉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레포츠파크는 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민감정보 등을 수집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시와 산하기관의 직원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등은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전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굴을 준비했습니다. 경륜사업이 출범한 이후에 금전적 기업 총액 및 경륜사업 시행 이후에 거둬들인 도세와 국세 총액은 얼마나 될까요? 2000년도부터 저희가 2023년까지 도로 저희가 납부했던 도세가 부분이 1조에 가깝습니다. 그중에서 3,400억이 지방교부세로 납부가 됐었고요. 5,800억이 레저세로 납부가 됐습니다. 시가 돌려받은 것은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근 경륜사업의 입장객과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영 개선 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륜사업이 우리 시에 재정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 레저세를 조금 일부라도 시세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징수 교육을 좀 늘려나가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고, 경마의 경우에는 광명 스피드홈 같은 경우는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김해나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직접 진행을 하면서 자기가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3%에 불과한 레저세를 10%로 올리겠다라고 법안을 사실은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지방세 징수법을 개정을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적극적으로 나서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챙겨보겠습니다. 레포츠파크가 이사장과 본부장의 공석의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한참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내다봤을 때 부산 스포원처럼 가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형성 일반 산업단지의 사업 정상화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에서 2026년까지로 사업기간을 더 연장하였으나 현 상황에서 볼 때 완공도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되었더라면 지금처럼 불만도 높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토지 소유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성과 경제성에 국한하지 말고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민간 출자자 실수요자의 일방적인 이탈로 평성 일반 산업단지 추진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체 사업자를 조속히 물색하고 선정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하는 협약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교차로 조명의 첫 시발점인 창원에서 또 다른 획기적인 교차로 조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원래 신설 교차로 기준 설치 비용은 약 1억 원에 달하지만 교통량이 빈번한 교차로에는 CCTV 타워가 설치되어 이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미 북창원 IC와 6호 광장에 시범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차로 조명을 교차로에 설치하면 가로등 평균 8기와 횡단보도 조명 등 평균 4기가 필요 없어지고 100m 전방에서도 교차로 내에 보행자 및 장애물을 인식해서 사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CCTV 카메라 아래에 설치되기 때문에 야간이나 악천 후에도 재난 상황을 CCTV 통합 관제 센터에서 명확히 주시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산하포구의 산부인과 병원은 8개가 있으며 분만이 가능한 병원은 단 한 곳입니다. 마산하포구에서 유일하게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라 할 수 있는 이 병원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임산부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된 분만 시설을 가진 병원에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임신 출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산하포구의 육아 환경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병원을 가야 한다면 소아청소년과는 3곳 또는 소아과 전문의가 1명 있는 마산의료원을 방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유아 어린이 문화센터가 있었던 마산 롯데백화점이 폐점하였고 마산 하포구의 대형마트에는 문화센터가 없습니다. 창원시는 구별로 임신, 출산, 산후조리 시설과 육아 환경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경륜 사업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창원 FC파크가 지난 5년간 기록한 적자는 260억 원이 넘습니다. 경륜 사업이 부진함에도 경상남도는 5,888억 이상의 레저세를 거둬들였으며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할 경우 9,214억 원에 달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시는 징수교부문으로 전체 레저세의 3%인 176억 원을 교부받는 데 그쳤습니다. 경륜 사업의 정상화에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경륜 사업의 활성화와 레포츠파크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체 경주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지방세 징수법의 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단 운영에 대한 합리적 논의화도 필요합니다. 창남 분수광장은 창남동 번화가에 위치한 근린광장으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문화 공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문화마당이었던 광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곳곳에 술병이 깨져 있고 유흥 관련 전단지 등 쓰레기장이라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창남 분수광장이 시민 중심 문화광장으로 재탄생돼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문화시설 시책 발굴을 위해서 탐방을 떠났습니다. 힐링로드 777, 울산 성안동 시설물과 문화 콘텐츠를 벤치마킹해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관련 부서에 제안드렸습니다. 현재 상남 분수광장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수습이 더 어려운 상황에까지 치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의지를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광장 문화 활성화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올해 여름에는 28도보다 높은 고수온 현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마산 하포구 구산면과 진동면의 홍합은 90% 이상, 미더덕과 온만둥이는 절반 이상이 집단 폐사하였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힌 빈산소 수계 현상은 봄,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인해 미생물의 호흡이 증가하면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발생합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된 양식 수산물 재보험 또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수온 특약 상품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양식생물 재난지원금도 10만 원 안팎으로 낮아 어업인들은 어업의 신고 자체를 꺼려합니다. 어업보상 체계를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양덕이동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에는 중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매뉴얼에 따르면 시지역 중학교 일반학급 편성 기준은 28명인데 무학여자중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1명으로 향후 증가하는 학생 수를 감안할 때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학 환경 조성을 위해 양덕이동 일원에 신규 중학교 설립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양덕이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을 촉구합니다. 지역 수민의 수에 비해 행정복지센터의 규모가 협소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덕이동 일원의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수요가 증가한다면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